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허스퍼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른 것에 이어 11월 월드컵 예선전에 참가하는 축구 대표팀에도 복귀했습니다. 에스턴 빌라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경기 선발 출전해서 리그 3호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 토트넘의 4대1 승리를 이끌었고 55분 만에 조금은 이른 교체 아웃 결정이 내려지면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몸 상태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속팀 경기에 출전을 했고 무리 없이 또 좋은 컨디션을 보였던 만큼 11월 월드컵 예선 중동 원정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은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이 걸린 이번 최종 예선에서 최대 고비로 지목됐던 지난 10월 일정 요르단 원정 그리고 이라크와의 홈경기 2연승을 거뒀는데요. 그때 명단에서 무려 8명의 선수를 교체하면서 본선 대비 옥석 가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노버 96의 이현주 선수를 비롯해서 K리그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쳐온 선수들이 깜짝 발탁되면서 대표팀의 세대 교체 과정이 역사상 가장 파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해 아직 우려가 남은 가운데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던 기자회견 내용을 중심으로 11월 월드컵 예선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관리 상황까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11월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5, 6차전 경기 쿠웨이트와의 원정 경기는 11월 14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 11시에 킥오프하고 두 번째 경기인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는 11월 19일 화요일 밤 11시에 킥오프합니다. 이 두 경기 모두 한준TV에서는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로 또 분석해드리면서 함께 경기 지켜볼 예정인데요. 이 경기에 소집된 선수들 포지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키퍼 포지션에는 광주FC의 김경민, 대전 하나시티즌의 이창근 선수가 새롭게 발탁이 됐고 울산 HD의 조현우 선수가 넘버원 골키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던 김승규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에서 회복을 하면서 지난 10월 대표팀 명단에도 돌아왔지만 소속팀 경기를 소화하다가 다시금 십자인대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새로운 골키퍼의 발탁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전북현대의 김준홍 선수가 꾸준히 소집되어 왔었지만 아직 어린 선수로서 넘버 3인 상태에서 경험을 쌓고 있던 와중이었고 홍명보 감독은 이번 김경민, 이창근 선수를 소집한 것이 넘버 2 자리를 두고 경쟁할 선수들로 지켜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소집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수비라인에 부상 중이었던 권경원 선수가 복귀해서 선발이 됐고요. 김민재, 서령호 선수가 여전히 뽑힌 가운데 왼쪽 센터백 내지 왼쪽 풀백 자원인 강원FC의 이기혁 선수가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전 레프트백 주전 선수인 울산 HD의 이명재 선수도 이름을 올렸고 또 젊은 왼쪽 풀백 유망주죠. 이을용 전 선수의 아들인 이태석 선수 포항 스틸러스에서 최근 활약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 선발이 됐습니다. 그 외에 종전 멤버인 센터백 정승현, 조유민 그리고 오른쪽 풀백 황문기 선수가 선발이 됐고요. 미드필드 라인에는 김천 상무의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드인 김봉수 선수가 깜짝 발탁이 됐고 이 자리에는 지난 10월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친 알아인의 박용호 선수가 역시 자리를 지켰습니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서 지난 10월 달에 아주 좋은 플레이를 펼친 배준호 선수, 또 중앙 미드필더 버밍엄시티의 백승호 선수가 연달아 선발이 됐고요. 손흥민 선수가 복귀했습니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이자 플레이메이커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 마인츠의 이재성 선수, 또 마인츠에서 함께 뛰고 있는 홍현석 선수, 페노르트 이적 후 최고의 경기를 보이고 있는 황인범 선수가 그대로 자리를 지킨 가운데 독일 분데스리가 2부에서 뛰고 있는 이현주 선수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에서 뛰고 있는 작은 정우영 선수가 또 오랜만에 대표팀에 돌아왔습니다. 공격 라인은 오세훈, 오현규, 주민규 선수가 유지가 됐는데요. 포지션별로 보자면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홍명보 감독 최전방에 장신, 오세훈, 활동량과 속도감이 좋은 오현규 그리고 전방에서의 결정력이 좋은 주민규 선수가 그대로 뽑혔는데 주민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울산 HD가 K리그 3연속 우승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포항전, 강원전에 연달아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또 문전에서 본인의 감각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베테랑으로서 또 결정력이 가장 좋은 선수로서 이름을 올렸고요. 왼쪽 측면 자리에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긴 했지만 몸 상태에 대해 물음표가 달려있기도 하고 또 배준호 선수가 이 자리를 굉장히 잘 소화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뛰면서 좌우 측면 역할이 모두 가능한 이현주, 정우영 선수가 이 자리를 두고 또 교체 선수로서 기회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가 확고한 주전인 가운데 이 자리 역시 정우영, 이현주 선수가 뛸 수 있고요. 부상 중인 엄지성 선수, 황희찬 선수가 소집되지 못했는데 지난 10월달에 이 두 선수가 부상으로 하차하면서 대체 발탁됐던 전북현대의 문선민, 이승우 선수. 이승우 선수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지만 문선민 선수는 그래도 지난 이라크와의 경기에 교체로 나와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으나 이번 대표팀에 재승선하지는 못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이재성 선수가 주전으로 뛰고 있고 그 역할을 소속팀 동료이자 또 왼발잡이 플레이메이커인 홍현석 선수가 함께할 수 있고요. 이동경 선수가 이번 대표팀 명단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수를 오가는 박스 투 박스 역할을 하면서 또 공격 전개력과 수비 커버, 후방 빌드업까지 하고 있는 마에스트로 황희범 선수가 왼쪽 메잘라 역할에 주전으로 뛰고 있는 가운데 백승호 선수가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백업 자원으로 기용되고 있고요. 포백 앞을 보호하면서 라볼피아나 3팩 형태도 구성을 하면서 수비 커버도 해주고 또 기점 패스, 전환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의 원볼란치로 박용호 선수가 주전 자리를 꿰찬 가운데 권혁규 선수가 이번에는 소집되지 못했고 홍명보 감독이 중동까지 가서 지켜본 원두재 선수가 선발되지 않은 가운데 김천 상무에서 이 자리 잘 소화하고 있는 센터백 출신의 수비형 미드필드인 김봉수 선수가 깜짝 발탁이 됐습니다. 오른쪽 풀백은 서령우, 황문기가 그대로 자리를 지킨 가운데 왼쪽 풀백의 백업 자원 찾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는 인천 유나이티드의 최호진 선수가 새로 뽑혔었고 지난 10월에는 또 J리그로 건너간 박민규 선수가 선발이 됐었는데 이 두 선수가 한 번씩만 소집됐던 가운데 이번 11월에는 이태석 선수가 처음 발탁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이기혁 선수, 강원FC의 K리그 우승 경쟁을 또 이끌면서 굉장히 주목받은 선수죠. 이기혁 선수가 과거 벤투 감독 시절에는 중앙 미드필더 자원으로 또 선발이 됐던 바가 있는 왼발잡이 멀티플레이어인데 이기혁 선수도 선발이 됐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포지션적으로 봤을 때 이기혁 선수가 왼쪽 풀백도 보겠지만 왼쪽 센터백으로도 또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지금 왼쪽 센터백으로 뛰고 있고 또 조유민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뛰고 있는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사실은 주발이 오른발이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를 오른쪽으로 배치하면서 왼발잡이 센터백을 둔다고 했을 때 부상에서 돌아온 권경원 선수와 더불어 이기혁 선수도 점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를 김주성 선수도 선발이 되어 왔지만 이번 명단에는 빠졌고요. 또 다른 유망주 이한범 선수도 이번 명단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골키퍼 포지션은 설명드린 대로 김준홍 선수가 빠진 가운데 김경민, 이창근 선수가 점검받게 됐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이번 원정 2현전이 올해 2024년 한국 대표팀의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스케줄이라고 했어요. 10월에 요르단 이라크전이 우리와 함께 본선 직행 티켓을 겨루는 가장 강력한 팀들과의 경기였다면 이번 경기는 연달아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올해 성인 대표팀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경기인데 선수단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얼굴 그리고 미래 자원을 선발했다라고 많은 변화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은 역시 주장 손흥민 선수의 복귀인데요.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출전해서 돌아온 것을 모두가 확인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팀 역시 손흥민 선수의 출전 시간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본인이 아쉬워하면서도 이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55분만 딱 뛰게 했고 그 이후에 또 아직 남은 두 경기가 있거든요. 이 경기에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쓸지 이 경기 이후 몸 상태가 어떨지가 중요한데 손흥민 선수의 상태에 대해서는 홍명보 감독도 일단 11월 대표팀에 합류를 시켰지만 그 경기의 출전 시간도 보고 몸 상태도 보고 정말 또 대표팀에 와서 함께하는 게 괜찮은 상황인지 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화하는지가 정말 선수의 몸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꼼꼼하게 살피겠다. 손흥민 선수를 결코 혹사시키거나 또 앞으로 몸 상태에 문제가 생기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2주 가까이 꽤 길게 유럽과 중동 출장을 홍명보 감독이 직접 가서 선수들과 면담도 하고 경기도 지켜봤는데요.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죠. 청소년 대표 출신 또 올림픽 대표 출신 공격수인 이영준 선수가 스위스의 그라스호퍼에서 꾸준히 선발 출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본인에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출전 시간도 잘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주앙 아로소 코치가 봤을 때도 그렇고 본인이 봤을 때도 그렇고 아직 성인 대표팀에 들어올 정도는 아니다. 이르다. 조금 더 경험을 쌓고 성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으로 대표팀에서 좋은 옵션이 될 거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결국에 주민규 선수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본선으로 가는 과정 속에 주민규 선수의 나이에 따른 경기력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영준 선수를 이제 선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동에 있는 선수들을 또 경기도 보고 만나봤다고 하면서 이번 중동 2연전 특히나 중동에 뛰고 있는 선수들의 경기력과 감각과 현지 적응 상태가 중요한 상황인데요.
원두재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드의 중요한 자원으로 지켜봤고 실제로 직접 봤을 때 즉시 전력감으로 당장 뭐 앞으로를 위한 자원이 아닌 주전으로 뛸 수도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지만 팀을 이적한 지 옮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소속팀에서 조금 더 적응을 하고 자리를 잡도록 시간을 주자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에는 선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선발한 선수가 바로 김봉수 선수인데요. 올해 K리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기혁 선수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발탁하게 됐다고 했고요. 또 왼쪽 풀백인 이태석 선수가 FG 서울에서 왼쪽 풀백으로 뛰다가 포항 스틸러스로 팀을 옮긴 이후에는 다양한 포지션을 맡아보면서 조금은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긴 했지만 최근 다시 또 서울과의 경기에 레프트백으로 뛰면서 편안한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청대에서도 이 자리를 맡아봤던 선수고 특히 홍명보 감독이 지금 왼쪽 풀백 포지션에 고민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관찰하는 과정 속에 직접 대표팀에 불러서 지켜보고 싶다는 의지로 선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독일 2부 리그 하노버에서 뛰고 있는 이현주 선수에 대해서도 이미 이전부터도 꾸준히 체크하던 선수라고 했는데요. 청대 올대 멤버였지만 부상 때문에 또 20세 이하 월드컵에 가지 못하기도 했던 바이에른 뮌헨이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선수를 영입할 정도로 재능을 인정받은 선수잖아요. 점점 출전 시간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현재 대표팀에 없는 스타일의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이번에 선발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골키퍼 포지션에는 2번 골키퍼에 대한 경쟁 체제라고 했는데요. 김봉수 선수에 대해서 또 생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대구 유스 출신으로 2021년에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데뷔를 했었는데 당시에 제주의 감독이 남길 감독이었거든요. 3백을 봤을 때 오른쪽 센터백 역할을 보다가 이제 본래 제주의 수비형 미드필드인 최영준 선수가 다쳤을 때 수비형 미드필드로 전진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원래도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로 성장을 하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 잘 어울렸고 이 자리에서 활동량도 좋고 또 높이도 좋고 또 강력한 중거리 슈팅 능력으로 공격 가담도 좋고 공을 경합할 때 공을 따내는 능력이 좋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이제 센터백으로서의 경험과 본래 선수로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이 잘 믹스가 되면서 김천 상무로 입대해서 지금 군복무 중인 과정 속에 더 좀 빛을 발휘하고 있다. 또 점점 패스 능력도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대표팀에서 본인의 능력을 좀 보여줄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해서는 홍명보 감독이 유럽 출장 중에 또 시차도 잘 맞기 때문에 통화로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부상 중이기 때문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꼭 출전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손흥민 선수 본인이 대표팀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욕과 의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 그리고 몸 상태이고 보호해야 한다. 본선이 왔을 때 그때 손흥민 선수를 가장 잘 써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라고 하면서 남은 토트넘의 2경기도 유심히 관찰하고 소집할지 여부 그리고 와서도 어떤 정도의 시간을 줄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출전을 조율할 경우 배준호 선수가 지난 10월에 그 자리를 잘해줬기 때문에 그 대안이 배준호이냐라는 또 현장에서 취재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는 배준호 선수가 꼭 지금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주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옵션 중 하나다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몇 분을 뛸지를 보고 또 배준호 선수의 상태도 보고 다른 경쟁 선수들 새로 뽑은 이현주나 또 작은 정용 선수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들어갈 수 있다라면서 플랜 B를 항상 구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현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키는 작지만 단단하고 무엇보다 좁은 공간에서의 세밀함 한때는 이제 중앙 공격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로 뛰면서 이니에스타와 비교되기도 했던 선수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오른발 슈팅 감각이 뛰어나다 보니까 최근 하노버에서는 측면 공격수로 뛰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좁은 지역에서 이제 공간이 있을 때 속도감을 통해 골을 넣고 골을 만든 선수가 아니라 상대가 내려섰을 때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니션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많지 않은 대표팀에 필요한 자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황희찬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빠질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사실 현재 울버햄튼에서 빠르게 팀 훈련에 복귀를 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무리해서 합류시킬 수는 있었겠지만 선수의 부상이나 남은 스케줄 또 팀에서의 적응 문제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 소집하지 않고 소속팀에서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현주 선수 같은 경우에 2003년생 아직 이제 21세에 불과한 어린 유망주죠. 172cm로 키가 크진 않지만 독일 생활을 거치면서 단단한 몸싸움과 피지컬을 갖춰가고 있고 무엇보다 본인의 기술력과 속도감을 잃지 않고 있는데요.
포항 스틸러스 유스 시절에 공미로 시작을 해서 바이에른 뮌헨 2군 팀에서도 공미로 주로 뛰긴 했지만 하노버에서 주전 선수로 자리를 잡는 과정 속에는 현재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가장 많은 시간을 소화하고 있어요. 지난 시즌에도 베헨 비스바덴에서 독일 2부 리그를 경험하면서 점차 성인 무대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하노버 96은 더 큰 팀이고 1부 리그에 언제든지 또 승격을 할 수 있는 팀이잖아요. 실제로 하노버가 올 시즌에 이현주 선수를 임대 계약을 맺으면서 완전 계약 옵션도 포함을 했을 정도로 사실상 바이에른 뮌헨 1군 팀에서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현주 선수가 올 시즌의 활약 여하에 따라서 하노버와 1부 리그에 승격을 할 경우 함께 아예 하노버로 완전 이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 시즌 6경기를 오른쪽에서 2경기를 왼쪽에서 뛰었는데 오른발잡이로서 오른발킥이 날카롭지만 왼발도 준수하게 쓸 수 있는 양발잡이 선수이고요. 지난 9월에 카이저슬라우테른과의 경기 또 본인의 올 시즌 첫 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하노버가 최근 3연승을 달리고 있고 그 과정 속에 또 이현주 선수도 마그데부르크와의 경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선발 출전을 하면서 주전으로 활약 중이거든요. 현재 하노버가 독일 2부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는 이현주 선수는 뭐 1부급 선수로서의 경기력을 좀 증명한 선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독일 1부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니온 베를린의 정우영 선수, 슈투트가르트로 이적을 했지만 슈투트가르트가 정우영 선수가 왔을 때 기대 이상의 경기력과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주전 경기에서 밀리게 됐잖아요. 올 시즌에 또 다른 또 독일의 강호 우니온 베를린으로 임대가 됐는데 지난 9월에 호펜하임과의 경기에 우니온 베를린 데뷔골을 터뜨렸고 그 경기 이후에는 꾸준히 선발 출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김민재 선수와의 맞대결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를 치르기도 했는데요. 이 경기 0대3으로 패배하면서 우니온 베를린의 순위가 4위에서 7위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공미 자리, 오른쪽 윙어 자리를 찌면서 풍부한 활동량, 전방 압박, 그리고 공격력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한층 더 진화한 모습,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또 획득을 하면서 유럽 무대에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작은 정우영 선수가 빠른 속도와 체력을 통해서 오른쪽 풀백 자리도 좀 커버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정우영 선수가 홍명보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실제로 1기부터 3기까지 3번의 소집에서 풀백 자원에서 많은 선수를 뽑고 있는 것에 대해서 풀백이 고민이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다양한 또 멀티 능력을 강조하면서 이기혁 선수는 중앙 수비수, 3백의 왼쪽, 풀백, 중앙 미드필드 등 대표팀에서 정말 중요한 선수로서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 선수가 어떤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소집 기간의 훈련뿐 아니라 또 경기를 통해서 이 선수를 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2경기가 아무래도 요르단, 이라크를 이기고 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본선 직행 티켓을 획득하는 게 유리한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실험의 또 시간도 가질 수 있겠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홍명보 감독이 10월 경기 상대보다는 약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경기이자 또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다. 1차적으로는 월드컵 예선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또 컨디션을 봐서 선수들이 훈련 자세뿐 아니라 많은 면에서 또 나이와 관계없이 출전에 적합한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면 누구든 뛸 수 있다. 열린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라면서 꼭 실험이 아니라 열린 경쟁 속에 최고의 경기력과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선수를 뽑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공격진의 그 전쟁이 가장 치열한데요. 그래도 주민규 선수가 선발로 뛰면서 후반전에 오형규 선수가 조커로 들어가거나 혹은 오세훈 선수가 선발로 뛰면서 오형규 선수가 게임 체인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왼쪽 측면은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관리해줘야 한다면 배준호 선수가 뛰면서 이현주 선수가 교체 출전으로 기회를 얻지 않을까. 또 이현주 선수는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에 체력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좀 체력 안배가 필요할 때 들어올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우영 선수는 공미 자리에서 측면으로도 빠지고 전방 압박도 해주면서 좀 풍부하게 프리롤로 움직일 때 빛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성 선수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로 황인범, 원볼란치 자리에 박용호 선수의 자리에 경기가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면 후반전 교체 자원으로 김봉수 선수가 실전 경기에 점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좌우 풀백 이명재, 서령우가 주전인 가운데 이태석 선수가 또 기용무될 가능성이 있고 지난 10월에는 김민재 왼쪽, 조유민 오른쪽으로 실험이 됐지만 권경원 선수가 부상 이탈 중이었던 것도 조유민 선수에게 기회가 왔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는 권경원 왼쪽, 김민재 오른쪽으로 두고 이 권경원 선수의 자리에 이기혁 선수가 실전 경험을 또 해보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표팀의 중동 2연전은 한준TV에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11월 14일 목요일 밤 11시 쿠웨이트와의 원정 경기 SBS 그리고 쿠팡 플레이에서 여러분들 중계 보실 수 있고 또 저희의 입중계로 해설 들으실 수 있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 팔레스타인과의 원정 경기는 팔레스타인이 현재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보니까 요르단 암만에서 치르게 되고요. 이 경기는 TV 채널로는 KBS ETV 그리고 온라인과 모바일로는 쿠팡 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 이번 11월 월드컵 예선전에 오랜만에 대표팀 경기에 출전도 하고 또 어떤 활약을 보여주게 될지 남은 토트넘의 일정 속에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어떨지까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축구계 최신 이슈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